문자를 포함한 식이 있는데 그 식들이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주어진 식처럼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식이 만약에 있다면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2x라고 하는 녀석과 3이라는 녀석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문자가 있는 문자항, 숫자만 있는 상수항 이렇게 덩어리를 나누게 되는데 이 덧셈 기호로 덩어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2x와 3을 각각 2x 더하기 3의 항이라고 합니다. 덩어리 항자입니다. 그리고 3과 같이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이것을 상수항이라고 부르고 상수라는 건 항상 숫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부르고 문자가 있는 항을 문자항이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그 문자항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 앞에 있는 숫자 2를 우리는 개수라고 부릅니다. 개수. 이 여기서의 개자는 품을 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숫자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항을 나눌 때는 반드시 덧셈 기호로 나눠야 됩니다. 아래에 5x-2를 보면 항을 5x-2에서 항은 5x랑 2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덧셈 기호로 나눠야 됩니다. 즉 여기서의 이 마이너스는 뺄셈이 아니라 2의 부호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5x라는 항과 마이너스 2라는 항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덧셈 기호로 항을 나눠야 된다. 동영상에서 보면 기차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 기차는 항상 더하기 기호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자, 2x 더하기 3과 같이 하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다자는 많다라고 할 때 그 다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게 항이 많아서 다항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자와 숫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러한 항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식을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특별히 그런 다항식들 중에서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x 곱하기 y 나누기 z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 2x, y, z 항이 4개인데요? 가 아니라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 다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z분의 2x, y 이렇게 됩니다. 덧셈기호로 나누어야 되는데 z분의 2x, y는 덧셈기호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이 하나인 단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다항식에서 각 문자의 개수와 상수항을 말하여라 그랬는데 2x 더하기 마이너스 5로 나눠야 되니까 2x라는 항과 마이너스 5라는 항으로 나눌 수 있죠. 따라서 개수는 a네요. a의 개수는 2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8에서 문자 x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3을 x의 개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항은 8입니다. 자, 3분의 x. 선생님 x 앞에 숫자가 없고 밑에 숫자가 있는데요. 자, 3분의 x는 3분의 1x라고 쓸 수 있죠. 2분의 y는 2분의 1y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x 앞에 3분의 1, y 앞에 2분의 1, 즉 x의 개수는 3분의 1, y의 개수는 2분의 1입니다. 상수항은 1이 되겠고요. 자, 7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항을 어떻게 나누느냐? 7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a 더하기 마이너스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a의 개수가 아니라 이건 문자 a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문자 a 제곱의 개수가 7, 여기는 문자 a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를 구분할 때는 거듭 제곱이 있는 경우에 a 제곱의 개수는 7, a의 개수는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수항은 역시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 a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것과 한 번 곱해져 있는 건 다르냐? 네,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가, 그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즉 7a 제곱은 a에 관한 2차
차수가 2인 거예요. 2차 항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a는 1차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라고 부르는데 2x에서의 x에 관한 차수는 1이고 2x제곱의 x에 관한 차수는 2가 되는 것입니다. 활동질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각각 항의 차수가 있고 그 항의 차수들 중에서 가장 큰 차수를 그 주어진 식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에서는 x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1차고 그럼 상수항은 뭘까요? 네, 상수항은 차수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차수가 높은 것은 x에 관한 1차니까 주어진 식을 x에 관한 1차 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 5x-3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5x. 5x의 차수는 1이고 다항식 5x-3은 1차 식이 되겠죠.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x제곱. 따라서 x제곱의 차수는 2고 다항식은 2차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고 1차 식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x에 관한 1차식, 2y 마이너스 5는 y에 관한 1차식, 2분의 x는 2분의 1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단항식이고 x에 관한 1차식,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y에 관한 2차식이 되겠습니다. 3.4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1차식과 수의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차식과 수의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1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항의 차수들, 각 항의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가가 바로 그 항의 차수인데 그 항의 차수들이 중에 가장 큰 차수를 식의 차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식의 차수가 1차인 그러한 식을 1차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2x 더하기 3과 같은 이러한 식을 x에 관한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햇빛 가리기에 사용된 나무판의 수를 x개라고 하면 5 곱하기 x가 되어서 5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5x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지금 문자가 있는 5x라고 하는 단항식이죠. 이 1차식에다가 숫자 100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x라고 하는 것은 5와 x를 곱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5 곱하기 x 곱하기 100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5 곱하기 100 곱하기 x가 되어서 숫자는 숫자끼리 곱셈이 가능하니까 500 곱하기 x가 되고 자, 숫자와 문자 사이 곱셈 기호 생략하니까 500x 이렇게 간단히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1차식과 수의 곱셈에서는 숫자끼리 계산한 다음에 수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5 곱하기 마이너스 3x다. 그러면 5와 숫자 마이너스 3, x의 개수죠. 이 녀석을 계산해서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고 거기에 문자 x를 곱해주면 된다. 단 곱셈 기호는 생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까요? 2a 곱하기 3 2 곱하기 a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숫자끼리 계산하면 6a 마이너스 4a 곱하기 5인 경우에는 역시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5가 되어서 숫자끼리 마이너스 4와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죠. 거기에 a를 문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12x. 자, 마이너스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3하고 6하고 약분이 되니까 14x.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의 경우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예로 되어 있는 것처럼 2x 나누기 3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죠. 2x가 분자, 3이 분모니까 한 방에 3분의 2x 이렇게 나눗셈을 분수식으로 한 번에 바꾸는 방법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눗셈이 나오면 역수를 곱해라. 그러면 2x 곱하기 3분의 1에서 보면 2하고 3분의 1 숫자끼리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3분의 2x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2번에 1번처럼 나눗셈이 분수의 나눗셈인 경우에는 한 번에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역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10a 곱하기 5분의 2로 숫자를 쓰고 난 다음에 5하고 10을 약분을 하고요. 숫자끼리 계산하면 4a 이렇게 될 거고, 자 6a 나누기 마이너스 3은 한 번에 분수로 고쳐볼게요. 6a의 부호는 뭘까요? 부호가 없으니까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음의 부호가 짝수개면 플러스, 홀수개면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분수로 절대값 6a 나누기 3 이렇게 쓴다면 부호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분수식으로 바로 쓸 수 있죠. 3분의 6a 그리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9x 나누기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9x가 되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니까 전체 부분 플러스죠. 그러면 이제는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1분의 3이 되어서 6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x-1이라는 다항식에 2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3x에도 마이너스 1에도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그래서 2 곱하기 3x, 2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가운데는 마이너스 1로 부호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항을 나눈 거죠. 그래서 2, 3, 6x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괄호를 없애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나누기 2는 자 나눗셈이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네, 역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나눗셈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분배 법칙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4x 곱하기 2분의 1 6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4 약분해서 마이너스 2x 2하고 6 약분해서 3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나눗셈을 이렇게 분수식으로 한 번에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통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2분의 마이너스 4x와 더하기 2분의 6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x 약분하면 3 이렇게 얻어지죠. 네,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3x 플러스 6 3 곱하기 1 3 곱하기 2 해서 6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5분의 2를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5분의 2y 마이너스 5분의 2랑 플러스 5를 곱하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죠. 5하고 5 약분되니까 2가 남을 겁니다. 5분의 2y 마이너스 2.
자, 10x 플러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는, 자, 이 녀석은 4번은 역수로 곱해야 되는 걸로 풀어야 되니까 부수식으로 한 번에 써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0x 여기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어서, 자, 약분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5x 그래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계산이 되고요. 자, 4번은 마이너스 9y 플러스 6 곱하기 3분의 2 나눗셈 2분의 3을 역수의 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 하면, 자, 마이너스 9y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분배 법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분,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y 약분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6y 플러스 4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3.4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